인생학교 4학년 13반 53층에서 살고 있는 옥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스타일을 보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예술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돌을 닦으시는군요. 세 번째는 지리산 청학동에서 오셨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돼요. 네, 세계 여행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머리를 계속 기르다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머리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세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멋지게 양성해 내겠다는 교사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섰습니다. 횟수가 더해갈수록 교육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사 역할을 잘하고 있나? 학생들을 정말 잘 기르고 있나? 잘 가르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의 교육 철학 따라 정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키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소통도 안 되고 가정이 위기가 맞이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났고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미래의 2030년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하면서 제가 이 스타일 이대로 들어오게 되고 제 아내가 강의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개량 한복으로 코디를 해주었어요. 이 복장을 입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스타일이 바로 학습 교재입니다. 진로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계 여행하면서 깨달은 걸 한마디로 말씀하십시오 하면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오늘 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일관적인 맥이 바로 자녀교육, 자녀양육, 진로교육,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라는 이 관점을 갖는 순간에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 행복한 진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교육적인 관점이겠죠. 세계 곳곳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많이 봤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지구 안에 한 세기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100년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인도, 아프리카, 네팔, 오지를 가니까 대한민국의 50년, 60년대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하루 세 끼만 먹어도 행복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조금 사는 중동이나 그리고 중미나 남미를 가니까 1970년, 80년, 90년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2010년, 15년의 모습이 있고 북미나 유럽을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5만 불, 6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2030년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우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고 너는 독특한 아이야. 너만의 개성을 앞으로 너의 꿈을 통해서 너의 비전을 통해서 이 글로벌 세계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유독 다른 것은 틀렸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죽여버리는 이런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 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여행을 통해서 본 행복한 내 자녀 진로 교육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저희 두 사람은 22년 부부 교사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들이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닙니다. 세계여행 가려고 하니까
비자 사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 사람당 50장씩 비자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찍었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이 한 가정에 와가지고 거의 요즘 불황기에 매출을 올려주는 거나 그래가지고 보너스로 가족 사진 하나 찍어서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제 아내와 제 딸이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웃으세요 하는데 이렇게 긋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저희 가정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상상이 좀 되시죠? 예. 이 5명이 동시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주변에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예,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보니까 친근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크게 하셔도.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오대륙 3상계국 88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18개월 545일 12,000시간을 길이에서 아이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17만 킬로미터 지구 3바퀴 반을 저희들이 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는 축복입니까? 왼수입니까? 네. 예, 축복이면서 왼수일 수도 있고. 예,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축복입니다. 하하하.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은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왼수인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부모님들한테는 가면은 왼수랍니다. 고등학교 부모님들에게 질문하면은 무슨 쓸데없는 질문하고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축복이 원수로 바뀌게 될까요? 저희 두 부부는 같은 학교에서 발령 동기로 만났습니다. 동기가 5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저 혼자. 여선생님 4분. 누가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예, 제가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4명 중에 딱 보니까 뿅 가는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4살, 3살, 1살 저희들 어릴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깨가 쏟아졌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하마 아나운서처럼 7살, 12개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5월 달에 종이 한 장을 받아오면서 저희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자녀 두신 분 있죠? 5월 달에 뭐 받아옵니까? 학교에서? 예, 빙고. 이 성적표 한 장을 받아오는 순간에 가정에 이제 분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주세요. 예, 이 성적표 화면만 뜨면은 막 부모님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 이 정도면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엄청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오기 전에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제 아내의 친구 동기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는데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딸의 성적이 어느 정도 놓는지 성적표를 보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딸아랑 여보세요, 임순아 잘 지내니? 야, 너는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너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내가 성적 살짝 봤지로? 엄마야, 너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 지금 국영수 기초 안 잡아주면 너 다음에 그냥 뚜껑 열린다 얘야. 조심해. 딱하다. 이 전화 한 통을 받자마자 제 아내 뚜껑이 열렸습니다. 3일 뒤에 성적표를 힘없이 내미는 딸 낚아채면서 너는 지금부터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 성적 올려줄 테니까 하면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방에 가둬놓고 막 이렇게 족친 거죠.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 올인을 했습니다.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되기는커녕 관계는 깨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엄마하고 할 때는 아이가 공부를 갖다 잘 문제를 맞췄는데 학교 가면은 틀려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학년 때 성적입니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인데 그대로요. 저희 딸은 엉덩이가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엉덩이로 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지긋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제 딸은 엉덩이가 너무 가벼우니까 시험 기간 중에도 공부를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하면 알아서 전화 끊자마자 현관문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프로젝트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방에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니까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에 첫 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후속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겨우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지금 공부해도 못하는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혼내고 야단치고 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딸이 예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의 마음이 더 무너진 거죠.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아이는 활동과 체험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아이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아이인데 똑같이 어제 앉혀놓고 6시간, 7시간씩 공부시키는 순간에 이 아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잡아서 데려왔을 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녀.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3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 연년생인 밑에 남동생 둘이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구나 하면서 대충 적당히 공부하다가 놀다가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주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제 틀 안에 가두고 놓고 키우면은 정말 멋지게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성장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못 살겠다 튕겨 나갔습니다. 잡아놨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동생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새놈이 다 손잡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이 외로운 성을 지키는 저희 집에서 저는 왕따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반을 보내고 나니까 저희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는 되지 않고 소통은 되지 않고 쩍쩍 갈라져 버린 가정의 모습. 지금은 한마디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공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뒤에 그 아이가 행복하게만 살아간다면은 과거를 추억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슬프고 아픈 과거를 기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냈어. 아이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이가 자랄 때에 부모 품에서 행복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든든한 동아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그런데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 문제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지가 깔아먹어가지고 맨 중간에 줄 하나만 있는 거. 조금만 더 탁 당기면 툭 끊어질 수밖에 없고 벼랑 끝에 서 있었어. 조금 한 발 정도 나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 가정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아이 스카이 보내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행복한 가정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권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2달, 3개월, 5개월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려고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뚫지 못하고 튕겨 놓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많은 사랑 주는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이건 사랑 아니야. 이거는 간섭이야. 이거는 지시야. 이거는 명령이야. 이건 통제야 하는 순간에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줬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은 아이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랑 아닌 거죠. 아이가 조그마한 걸 주더라도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
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바로 행복한 가정에서 관계소통 가운데서 자기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자기의 고유성 그대로 인정받는 이런 느낌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5개월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행복한 가정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6개월, 7개월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청소년들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했던 순간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축복입니까 원수입니까 물었을 때 하하호호 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순간에 부모가 사랑이라 주는 순간에 그것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찔러봅니다. 저게 정말일까? 진실일까?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10번, 20번 진정성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에 너희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너희들 마음 아프겠구나. 정말로 미안해. 우리 행복했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너희들과도 관계 소통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데 아이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과 관계 소통하고 싶고 너희들과 행복한 시절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너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너희도 부모 뜻에 따라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시큰둥하던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빠 정말이세요. 우리도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방학 때마다 부모님하고 캠핑장도 가고 이렇게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는데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누나가 종이 한 장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막 하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주변 놀이터 놀다가 친구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독서실 휴일 되면 독서실 가버리고 공부한 것 같습니까? 공부 안 하고 저희들도 컴퓨터 게임 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바뀌셨군요. 우리도 부모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 명이 동시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그만두고 친구 떠나고 스마트폰 떠나고 부모님과 24시간 붙어 있는다고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부모 알아서 가세요. 저희들은 퇴직서를 내고 맹퇴를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해라, 잔소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6개월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가 저희들은 이제 퇴직하는 퇴직 서류 접수하고 퇴직 시점이다 되는 부분이.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고 나서 6개월 되었을 때에 이 이야기가 다시 회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마음이 꿈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꽉 눌려버렸다는 겁니다. 왜 꽉 눌렸니? 에이, 엄마 아빠 약 드시고 오셨잖아요. 무슨 약인지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진로 카페처럼 좋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너무 족쳤어. 미안해. 내가 못난 엄마야.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공부한다고 힘들지. 간식 해줄게. 좀 천천히 해. 이번 주말에 친구 데려와. 내 떡볶이 만들어줄게. 어디 놀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예, 하루 지나고 나면 야! 학원 늦지 마라. 그랬지. 숙제하지. 정리하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동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저희들이 한 거예요. 10대 이하까지는 이렇게 휘젓더라도 부모의 사랑으로 압니다. 그런데 딱 10대가 되는 순간부터 이거 아니네. 그때서부터 부모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시기 되면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진정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아이들은 믿지 않고 계속 찔러봅니다. 거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렇게 아이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저희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여행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에겐 다 두렵습니다. 물론 기대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행 떠난다고 우리가 과연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행 떠난다고 될까? 근데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여행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3명 키운다고 여행 경비를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어가면은 공무원연금, 철밥통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2사람 다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배수진을 딱 치고 여행을 가가지고 찌지고 뽑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갔다 오고 나면은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살아가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딱 떠났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타고 캠핑카 타고 크루즈 타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배낭여행으로 떠났습니다. 등에는 25에서 30kg, 보조가방 50kg 중량가서 세게 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도 배낭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패키지만 한두 번 정도 가까운 중국과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배낭여행 가는데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고수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Follow me, my children. I am captain. Okay, let's go. 아이한테서부터 폼 잡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여행지가 인도와 네팔이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비포장길을 넘어가지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면서 체력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행지 도착하면 헬렐레 되는데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에너자이저. 그 다음부터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밑에 있을 때 너는 내 말 들어. 너 다음에 너 혼자 살면은 너 마음대로 하지만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 말 들어.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던 말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느낌 아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래. 너 이렇게 준비해. 이래 해야 돼. 그런데 배낭여행은 그런 두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과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전에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역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달리는 싱마타이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타이, 이거 싱마타이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2박 3일 달립니다. 이 기차를 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낭 무거운 거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낭 무겁다고 짜증내고 여행 초반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끈을 내렸다 탈 때도 한쪽 끈을 쭉 잡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배낭의 메인끈이 쭉 하고 80%가 찢어졌어요. 이래 안고 다녀야 되는데 25kg를. 그렇게 해가지고 반지꼬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5명이 반지꼬리를 구하러 갔는데 3명은 구해오고 2명은 못 구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인 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영어에 완벽한 문장이 떠올라야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가 보다.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한 10분 있으니까 손에 반지꼬리를 조그만 거 딱 구해왔더라고요. 너 어떻게 구했니? 뭐 니들 바디랭귀지. 문제 해결력이 자기 스스로 해결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차간에서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 두꺼운 그 배낭을 조그만한 반지꼬리 가지고 서너 시간 꼬매고 나서 저희 딸 17살 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배낭 무게가 인생 무게 같네요. 자기 등에다가 자기 인생 짐을 지어주는 순간에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죠. 내가 이거 다 들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주변을 돌면서 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야, 필요한 거 다 해줄게. 그럼 아이가 주도성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주도성은커녕 더 타율성이 되는 거예요. 에헴 내가 공부 좀 해주지.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계속 닥달하니까 내가 좀 해주면 되지 하면서 공부하는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짐을 등에 딱 지는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거기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배낭짐을 다 풀었습니다. 한국 사람 배낭여행 초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갑니다. 저희들도 혹시 굶을 수가 있으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오후 영양가가 다 있는 미숫가루 쫙 갈아가지고 한 1.5kg씩 이렇게 한 봉씩 다 해야 배낭에 다 넣었습니다. 그거 딱 한 번 먹고 멕시코에서 비행기 수화물 붙이는 걸 놓쳐가지고 검색대 통과하다가 오 이상한 마약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다 꺼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번 먹고 다 뺏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숙소에서 짐 꺼내가지고 정리하면서 한국 사람 바리가리 싸가는 중에서 옷 중에서도 또 낡은 건 또 갖다 버려 정리하다 보니 2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낭 맨 밑에 검은 묵직한 봉지를 들면서 저희 아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부모에게 꼭꼭 감춰두고 싶었던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넓은 세계를 보고 머리가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우와 이 넓은 세계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공부해야지 아빠 수학책 없어요 영어책 없어요 할 것 같아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국영수
몰래 배낭 밑에다가. 대한민국 부모의 피 속에 흐르는 교육 DNA.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이들 관계 회복하려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교육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자녀 교육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 부모의 욕심. 하나씩 버리는 순간 아이들과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한 진로 교육이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부모의 행복한 삶.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부부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관계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사람은 자칭 미인이라고 하는 제 아내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내일 일어난 몰라. 여행 다니면서 계획 한 번도 안 세웠습니다. 계획 채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태클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1년 정도 되었을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과일 먹고 싶다 하니까 아이들이 카이로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홍시를 구해온 거예요. 우와! 이 홍시 하면서 반짝반짝 눈빛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미국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지역을 가면서 옐로스톤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런 분화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쫙 보더만 분화구 색깔이 이런 색이네요. 여보 가는 길에 월마트 들립시다. 왜? 이 정도의 원피스 정도를 입어줘야 사진빨에 안 녹겠습니까? 이런 타입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해서부터 끝까지 제가 여행 일지 다 적었습니다. 여행 경비 다 적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 데려놓고 야 다음 대륙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족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7kg 빠졌습니다. 제 아내는 5kg가 쪘어요. 왜 첫눈에 뿅 가신지 아시죠? 네. 저와 전혀 다른 삶은 저는 이 트릿에 사는 거예요. 정리정돈, 계획, 목표, 방향성, 성실, 책임감이 저 삶의 기질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와야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 틀이 있으면 깝깝한 거예요. 틀이 있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틀이 없을 때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영혼, 문제 해결을 창의력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 첫눈에 뿅 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결혼하고 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틀려서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치약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양치 짤 때 밑에부터 쫙쫙 가지고 치약통에 딱 갖다 놨습니다. 룰루랄 하고 났다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제 안에 중간에 북자가 아무데 던져놨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양치 룰루룰 하다가 싱크대 가다 외출하게 갔다 오면 저기서부터 거실에서부터 해가지고 허물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거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졌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금. 자녀는 내가 원치 않아가지고 낳았잖아요. 자녀의 다른 모습 보면 더 이제 황당하고 열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 20년 만에 저희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부부가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따라장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 사진 탁 찍을 때 제가 탁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뭐 기댈 사람도 없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숙소에 도착하면은 뭐 한다 해가지고 저 PC방을 귀신같이 알아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도 갔는데도 막 PC방 인도에 가면은 한글로 다 적어놨어요. PC방에 속도 매우 빠름 한국인 환영 이런 거 가지고 뉴델리 가면은 뭐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면은 한국말 다 적어놨어요. 세계 곳곳에 다 네팔 가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가도 다 한글로 다 적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곳을 들어다니기 때문에 부부가 두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하호호 깔깔 6개월 관계가 소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플 슬리퍼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 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요? 맞습니다. 6개월 됐을 때 아이들이 보더만 엄마 아빠 다시 연인으로 돌아간 것을 축복하고 인정하노라. 커플 슬리퍼. 아이들이 인정한 거예요. 부부가 행복할 때에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야 나는 행복한 가정에 특별한 존재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떠나기 전에는 부부가 막 싸우면서 아이 공부를 해서 올인할 때는 아이의 자존감이 뚝뚝 떨어졌지만은 아이를 제쳐주고 부부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아이는 시기 질투하지만은 속으로는 야 너무 좋다. 나도 다음에 저런 가정 이루어야지.
부부 금술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이 결혼 빨리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아, 나도 저런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결혼한다는 거. 밑줄 쫙 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진로 교육. 가장 밑바닥에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한 자기 삶을 살아갈 때예요. 물론 힘든 일 많죠. 어려운 일 많죠. 다툴 일 있죠. 그런 가운데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가정에서 학습이 되고 선행학습이 되고 데자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결혼해 가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결했지? 하면서 그것을 데자뷰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밑줄 쫙 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자녀한테 올인하지 말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원상복귀 되는 10대 아이들 에너자이저. 저는 체육교사였습니다. 40대 중반에 한국 아줌마, 나는 힘들다, 피곤하다, 못한다. 너희들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아. 집 너희들이 다 들어. 5명이가 4박 5일 트레킹을 갔습니다. 1명이 고산증에 걸렸습니다. 누가 걸렸겠습니까? 상식을 깨셔야 답이 나옵니다. 예, 제가 걸렸습니다. 초창기 제가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었습니다. 4박 5일 트레킹 쭉 올라가는데 한 1850m 정도 가니까 가이드가 여기서 좀 하룻밤 쉬고 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해가 중천에 되어 있고 지금 울창한 숲밖에 없고 설산은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히말라야 트레킹이냐고. 조금 더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또 몰고 올라갔습니다. 야 빨리 올라와 하면 저는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아이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에이씨 좀 천천히 가지 자기들 궁시렁궁시렁 걸으면서 자기 천천히 올라도 2600m 갔을 때 제가 머리에 띵 하면서 이상 속이 미싱미싱하고 체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800m 올라가가지고 저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고 누워있다가 그다음부터 숙소 개우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축받아가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뻗은 거예요. 체력? 아이들은 못 따라갑니다. 오픈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는 부모가 다 아이들부터 앞선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픈되어 있는 세계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체력, 기본 바탕입니다. 두 번째 음식, 인도 커리 한번 일주일 먹어보십시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는? 얼큰한 김치찌개, 라면 국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한인 식당에 가서 그거 한번 먹자 하니까, 아빠, 현지 음식 이렇게 맛있는데, 그렇게 비싼 음식을 왜 좋아해요? 거기서 한 끼 먹으면은 인도 현지 음식 3끼, 4끼를 먹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아이들은, 와, very delicious. 어느 데리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력. 우리는 외국인 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교육자답게 저희들이 여행 준비 쫙 하면서 여행책을 갖다 몇 권 딱 보고 야 너희들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륙을 맡아가지고 좀 가이드를 좀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저희 막내입니다. 여행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너희들 대륙 정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해 하니까 세계 지도를 처음 이제 정하자 하니까 막내가 찌뽕 나 유럽이야. 형 누나 손대지 마. 이렇게 하니까 와, 이 녀석이 좀 공부를 하다 말아서 유럽을 좀 알게 됐구나. 너 왜 유럽 택했니? 면적이 제일 작잖아요. 잔머리 엄청 잘 굴립니다, 이 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을 도착했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한 대 렌트했습니다. 저는 정리정돈 계획 목표 완벽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차를 키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는 거예요. 제트를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예, 운전석이 반대예요. 또 도로도 반대로 다닙니다. 표지판은 다 친절하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내한테 질문했습니다. 막내가 유럽 담당이다. 야, 막내야. 우리가 런던 근처에 있는 캠핑장 우리가 숙소 하러 놨잖아. 어떻게 가면 돼? 말 끝나면 아빠 길 따라 쭉 가세요. 무슨 걱정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부딪히면서 문제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히드로공항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운전에 적응하라. 영어 표지판 보라. 이렇게 긴장하면서 출구를 못 찾아가고 세 바퀴를 겨우 돌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은 독일 캠핑장입니다. 차를 렌트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야, 너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면 되고 거리는 얼마 되는지 한번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해봐. 지도자 탁 펴자마자 아빠 여기서까지 720km 2박 3일 달리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이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제 아내가 찍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도를 보고 있습니까? 얘는 째려보고 있습니까? 얘는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 또 아빠하고 아들하고 막내하고 또 한판 하겠구나 하면서 산발이 들고 장난치고 있고 첫째는 처음부터 계획 세우는 데는 관심 없고 먼 곳을 쳐다보고 있고 이게 재밌다고 제 아내가 사진을 찰칵 찍은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서
방학 때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유럽 한 달 동안 여행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족 보더만은 와 가족이 세계 일주 여행 너무 부럽습니다. 속으로 이랬습니다. 네가 해봐라 좋은지. 그런데 우리 막내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즐기는 거예요. 오 문제야 반갑다 한번 해보자.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이 아니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아빠처럼 계획을 안 세우니까 우리가 배 쫄쫄 굶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소비하는구나.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아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계획 없이 다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저도 조금 여유롭게 되고 아들도 여유롭게 된 거예요. 1년 돼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체력이 제 다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어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4차원으로 아들 사진 찍어줘. 제 안에 한번 보십시오. 팔뚝 여전히 그대로 그어버렸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저의 둘째가 저에게 말을 갖다 걸기 시작하고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저를 조금 닮았어요. 세 명 중에서 개 중에 그래도 저를 계획이 좀 되고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인석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아빠 여행 떠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그놈하고 완벽주의고 실수하고 혼내고 여단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 맨손에 내가 쪼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빠 알고 보니 4차원이네요. 나도 4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행 떠나기 전에 자기가 중학교 올라갈 때에 남녀공학을 그렇게 원했는데 남학교에 배정받아가지고 여학생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원통해 하더만은 옆 학교 여학교하고 그래 미팅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연애가 다니고 그래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그만두기 전에 친구 생일이라고 돈 받아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한잔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이야기하겠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놈의 쉐이가 바로 야단을 치는 거죠. 부모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아예 눈높이 맞춰주는 순간에 아이는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부모하고 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때 느꼈습니다. 부모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 저희 가족이 캠핑 가다가 여행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 가서 이렇게 야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가족 어떻습니까? 5명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파서 난 1, 2, 3 어떻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보는 순간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 아이만의 독특한 개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페셜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하나의 매출보다도 더 많은 역량을 올리는 것.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더라. 이 다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가도 소금밖에 없어요. 이것도 고도가 3,250m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번을 뛰었겠습니까? 한 20번 정도 뛰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틀렸겠습니까? 다리 짧은 제 안에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한 10번 되고 나니까 고산지대 되다 보면 숨을 헉헉거리면서 아이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엄마 똑바로 해, 엄마 괜찮아 우리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20번 정도 됐을 때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저희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나의 삶의 기질, 나의 삶의 모습을 아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는 힘을 갖는 순간에 그 아이는 온전하게 존중받고 배려받을 때에 그 아이 나름대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교육 틀 안에다가 또 특히 엄마 아빠의 고정된 관념에다가 아이의 틀을 딱 끼워 맞추는 순간에 그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발휘도 하기 전에 싸그러져 버립니다. 저희들은 여행 갔다 와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1년, 2년 만에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삥삥삥삥삥 하는 순간에 집안에 있는 저와 저 아내가 거실 현관문 앞에 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어머니들은 설거지 하시다가 고무장갑 벗고 현관문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또 서재 앉아 뭘 하다가 또 그자 박차고 중년 아이디어 떨어졌는데 박차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다가 그 소리 잘 못 듣고 탁자리 일어서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올 때에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웰컴 받는 존재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아이들은 자긍심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손님과 가족 중에 누가 더 소중하십니까? 가족이 소중하시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손님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 앉히고 미리 간식 준비하고 차도 뭐 되시겠습니까? 자, 가장 편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가실 때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왔니? 밥 먹고 학원 가야지? 뭐가 해야지? 여보 왔어요? 끝.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는 머리 뒤에 눈이 20개 달렸잖아요. 다 보고 있다. 그만해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머리 뒤에 눈이 20개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느끼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던 거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 내가 살아보지 못했고 내 기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아이가 발휘를 할 때 우와 저거는 저 아이만의 독특한 부분이다 하면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키워주지는 않더라도 인정과 배려만 해주더라도 이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손님보다 더 VVIP로 대해주는 것.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하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갔다 옵니다. 아, 사랑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남편이 들어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왜 그래? 이러면 딱 긴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가정의 분이 바뀝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엄마가 내가 들어가니까 환영해주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쑥스러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쑥스러움을 느끼지만은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에 얼굴에 웃음이 띕니다. 속에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계속 해주세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 하나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정말로 소중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물론 야단치고 혼낼 건 많죠. 그런 부분보다는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이 한 가지는 꼭 실천하겠다. 무조건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나와서 웰컴하겠다. 노력하는 모습 조금만 보여줄 때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 진로를 잘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행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죠.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가정이 행복한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정이 부모가 먼저 우선이 되는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올인하는 순간에 아이는 행복한 것 같죠? 저희 딸이 여행 가서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싸우던 모습을 보니까 멀쩡하던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기 시작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혹시 내가 사라지면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 우선이고 부모가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한테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불평을 하지만은 엄마는 나에게 좀 신경 써, 나에게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야 우리 엄마처럼 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벌보다 실력이더라고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 하나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두 나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독일 대학 진학률 몇 프로인지 아시죠? 4만 8천 불, 5만 불 정도 되는데 45%입니다.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공부해라도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이스터가 되면은 사회에서 똑같이 인정해 주니까. 우리나라 아직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10년, 15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 무조건 대학이야.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 가려고 하면 벌써 7, 8년, 10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원 아이 같은 경우 15년 뒤, 2035년 부모도 살아보지 않고 아이들도 살아보지 않은 거죠.
한 나라는 7만 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스위스. 대학 진학률 몇 프로입니까? 29%.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바로 그런 미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그리스처럼 디폴트 경제 금융위기, 남미처럼 아르헨티나, 브라질,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지하철이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더 벌써 했는데 지금 경제 몰락돼가지고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 불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2만 불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이 교육이 너무 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시 명령 통제를 받고 성과를 내는 숙달된 일꾼은 2만 불까지입니다. 3만 불 넘어가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우리는 여전히 교육제도 안에서는 똑같이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2030년 미래는 학벌보다는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금년에도 한 60여만 명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1등부터 등수를 매겨보십시오. 스카이를 찍어놓고. 1등은 행복하겠습니까? 1000등은, 만등은, 10만 등은 모두가 다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패잔병이에요. 그런데 360도 전방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인정해주고 권한을 이양해주고 그래 너 한번 해봐. 실패, 고통, 아픔을 느끼더라도 부모 품에 있을 때 느끼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다는 거죠. 그래서 360도 전방위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부분으로 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부모 품을 떠날 때에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부모 품에 있는 시간은 불과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8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속도를 중요시해야 될까요? 방향을 중요시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할 것이냐, 취업 후에 대학 진학할 것이냐, 교육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형 모델이죠.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또 한 청년과의 만나면서 이 부분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특목고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1, 2, 3, 4년 하면서부터 하는 일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차마 부모에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힘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힘들면 그만두고 나와.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퇴직하고 퇴직금 들고 배낭여행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투어를 같이 가면서 이 청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한 이야기, 아직도 가슴에 쟁쟁거립니다. 선생님, 제가 참 우습죠. 34살인데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걸썽이면서 저는 내 인생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모님은 덜어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자녀한테 넘겨줄 때에 자녀가 자기 길을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미국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교민들도 만나고 한국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 온 가정들, 유학 온 가정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 아이들 보더만은 우와, 다른 10대들하고 다르네요. 보니까 세계 여행에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한 가지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꼭 스카이 대학에 보내세요. 그러면 자녀 교육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겨우 회복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될까요? 맞아야 될까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길을 여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진로, 가장 제일 처음에 1단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모님이 부모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질과 재능과 흥미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 아이와 나와 이게 다르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행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첫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하면 멍청이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행 가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녀석이
대인관계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문제가 생기면은 가가지고 룰루랄라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야, 저 녀석은 공부는 젬병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사진 찍자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인도 타지마를 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인도 군인들은 누굽니까? 저희 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서 와, very beautiful. 나와 사진 하나 찍읍시다. No problem, 찰칵. 사람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기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연구실에 찐박아 놓고 공부만 계속 시켰을 때 자기 존재감이 없는 아이죠. 사람과 관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가 저를 좀 닮았다 했죠. 저희 둘째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첫째가 말썽을 피울 때에 중학교에 올라갈 때 배치고사를 쳤습니다. 그때에 95점 받고 전교에서 5등인 거예요. 제 아내가 다시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은 키워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시키는 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행복이 없고 미소가 없어요. 범생이들 특징입니다. 시키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아이는 가슴 속에 있는 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범생이 유럽하고 미국 담당이었습니다. 미국에 저희들이 LA에 도착했습니다. 헐리우드로 가려고 차를 렌트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 헐리우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돼? 하니까 이 녀석한테 물으니까, 미국 담당이 둘째한테 물으니까 잠시만요, 지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 5, 6분을 지도를 쫙 보더면 아빠 됐습니다. 일어나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300m 가다가 왼쪽으로 가시고 800m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시고 턴하시면은 바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한 10km 달리다 보면 헐리우드 표지판에 나옵니다. 그래 빠지셔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 가면 헐리우드 입구입니다.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와, 너 인간 내비게이션이다.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길 따라 쭉 가십시오라는 우리 막내와 잠시만요, 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둘째와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죠. 이 마음 절대로 변치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같은 아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둘째 같은 아이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 같은 아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라. 유럽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캠핑장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캠핑장 도착하면 텐트하고 짐 다 꺼내가지고 텐트 치고 나서 짐을 다 넣고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짐이 부풀어 들어가 트렁크 문이 안 닫히죠. 저희들 하면 안 닫히는데 이 녀석이 보면 아빠 공간을 보셔야 되죠. 짐 다 꺼내서 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큰 짐 넣고 작은 짐 쏙쏙쏙 넣고 트렁크 문이 딱 닫히는 거. 우와, 너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네. 저기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가는 곳곳마다 체험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범생이들은 내공이 쌓일 때에 딱 쌓이고 나면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냅니다. 너 뭐 해봐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우물쭈물거립니다. 똑바로 말 못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야단치는 순간 이 아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공을 쌓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탁 넣어. 여행 초기에 첫째와 막내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두 놈이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둘째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쳐다봤습니다. 1년 정도 됐을 때 내공이 쌓였을 때 이 녀석이 나는 보스입니다. 저하고 협상합시다. 하면서 숙소 차 잡는 거 비행기 티켓 끊는 거 이런 걸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저희 막내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여행책을 주르륵 보더만 엄마 아빠 퇴직금으로 여행 가는데 환율이라는 게 있네요. 만약에 달러를 써야 돼 환율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 엄마 퇴직금 아빠 퇴직금 손해보니까 우리가 달러로 바꿔가지고 시티 하나 넣어놓고 시티 국제카드 하나 탁 해가지고 탁 했으면 환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걱정 걷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IMF 외에 1,100원 환율 그대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 9월 달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2010년에 돌아왔습니다. 나가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환율이 1200, 1300, 1400, 1500, 1600, 아프리카 같은 데는 16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놈 말 안 들어가지고 여행 경비 말고 환율 비용만 3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인생은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 12,000시간 동안 같이 경험하면서 관찰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인성 아파트 밑에 있는 비디오 만가방이 폐업을 한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 한 권에 200원씩 해가지고 10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공부 다 했니? 숙제 다 했니? 공부할 시간 없는데 무슨 만화책 봐. 만화책 갖다 버려! 이랬습니다. 한 3일 지나니까 만화책이 없었습니다.
야, 너 아빠가 이야기해서 만원치 갖다 버렸구나. 아니요, 다 보고 한 권에 300원씩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우리 둘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이 3명한테 레고를 큰 거 하나 사줬습니다. 어릴 때 그 레고를 열심히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가 이래 자러 갈 시간이다 하니까 첫째와 막내는 미련 없이 레고를 버려두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레고 한 조각을 들고 아빠 한 번만 더 하고 자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내일 엄마 아빠 출근해도 너희들 유치원 가야 되고 여기 학교 가야 되는 거 안 돼. 하면 억지로 빼들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따가닥 소리 나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싹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아침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친구 문제가 자기 문제고 자기 문제 돌보지 않고 친구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막 다 전화통 붙들고 막 해결해 주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거는 못하면서 이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자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부모는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적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너무 바빠요. 요즘 아이들도 너무 바빠요. 내 아이인데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 진로 교육의 가장 구체적인 실践의 방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양육, 관찰, 경험, 그동안의 정보를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검사합니다. 기질 검사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야, 너 외향성향이고 F 성향이네? MBTI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향성향의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F 성향이다. 그러면 야, 너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친구들 문제 해결해 주지.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났네? 다중지능을 보니까 너 대인관계 지능하고 언어 지능이 뛰어나네? 홀랜드 검사하니까 야, 너 사회성이 S가 뛰어나. 봐라, 너 어릴 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너 심리검사가 딱 맞아. 아, 제가 그랬어요? 아이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 경험 양육 정보 없이 심리검사 가지고 너 이거 따라서 직업은 이런 거고 너 이렇게 전공감인데 아이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고민하지 마. 그냥 공부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진로교육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자신을 원칙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이 아이의 특징, 부모가 느끼는 대로 한 가지씩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 기록했던 것을 한 달 정도 됐을 때 쭉 하루에 한 단어나 이렇게 양육 일지 적고 계시는 분이 있죠. 아이 어릴 때. 그 적어놓던 부분 중에서 공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표현이 자주 되는 단어들 체크하십시오. 한 2-3달 하고 나서 진로책 한 권 사가 보십시오. 그러면 기질, 재능, 흥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풀어난 책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네? 하면서 주관적인 관찰 경험 양육 정보와 객관적인 심리 검사 정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심리 검사 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프로파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부모님들이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도 이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교사했지만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생기부에 기록하는 용이지 아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진로 상담 교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관찰 경험 양육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진로 체계에 관계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먼저 아이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심리검사를 가져올 때에 그것을 프로파일을 읽으면서 추억을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랬군요. 아이가 이해하는 순간에 그 관계되는 일들을 하나씩 진로 체험으로 찾아가고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은 이 아이는 벌써 딱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나는 이 분야에 체험을 할 것이다 하면서 6개월을 정말 알차게 보낼 텐데 이거 없이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그거 했다가 하다 보면은 아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발견한 부분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감정성도 다르고 적극적인 인정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인정을 해줄 때 이 아이는 존재감을 느끼는데 제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대인관계, 언어, 신체, 운동지능. 둘째 같은 경우는 정리정돈, 세부적인 내용,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는 내공을 쌓아가고 공간지각, 논리수학, 신체, 운동지능이 뛰어나고 막내 경우에는 도전, 문제 해결, 개성,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이. 대인관계, 신체, 운동, 언어 지능이 뛰어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의 생애 비전을 찾았습니다. 생애 비전이란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한 과정일 뿐이에요.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이쪽 분야에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첫째 같은 경우는 토탈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기술사로 기술학교, 막내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 쭉 설명해 드렸죠.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애 비전의 방향을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저희 아이 3명이 나온 것이 자녀 독립 프로젝트. 책에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3년 동안의 일정을 쫙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엑기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독립 프로젝트는 20세 전후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자녀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20세 전후의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야, 너희들 다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학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2년 동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검정고시라는 좋은 제도가 있네요. 하면서 자기들이 주소로 교육청에 와가지고 검정고시 접수 어떻게 하고 서류는 뭐 필요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새놈이 10년 8월 달에 바로 고졸 검정고시 동기생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학 먼저 안 가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검정고시 빨리 마쳐. 이래가지고 동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만은 한국의 복지정책이 시작되는 2010년에 해 200만 원짜리 계좌제 카드를 지급해주고 내일 배움 카드를 지급해주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청년에게 취업 프로젝트. 그래서 새놈도 데려가서 직업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면서 아빠 보세요. 똑같아. 뭐가 똑같니? 여행할 때 발견했던 내 주관적인 모습하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 정보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관찰 경험 양육 정보와 객관적인 심리 검사 정보가 해석이 될 때에 아이가 끄떡끄떡거리고 내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계좌제 카드를 가지고 첫째는 배움 코디네이터, 피부 미용, 비만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둘째 같은 경우는 기계 건축 설계, 선반 밀링, 셋째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20살, 19살, 17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자격증 땄으니까 취업해야지. 아이들 눈치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나올 것이 없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경제적인 한계를 딱 지어줬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내 인생 살아야 된다. 자녀에게 언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건지 명확한 기준을 자녀한테 제시하는 것. 결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워크넷에 들어갔죠. 워크넷에 들어가가지고 쭉 자기 자격증을 어디 취업할 수 있는 쭉 알아보더만 일어서 쭉 작성해가지고 60군데다가 쫙 온라인을 다 보냈습니다. 20살, 19살, 17살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취직을 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2011년 1월 달에 옥주임이 되었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가지고 3시간 동안 심층 면접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단 조건 인턴 기간 2개월 한번 해보고 3개월부터 정식 직원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받고 하다가 일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 직원 되고 120만 원 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막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돈 버는 게 정말 힘들군요. 세무회계 사무소 1월 달에 뭐 합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정식 직원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120만 원 벌면서 돈 버는 게 정말 힘들군요. 여행 떠나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등골 보니까 7, 80만 원짜리 샥, 스마트폰 5, 60만 원짜리 샥, 신발 나이키 2, 30만 원 샥, 그냥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이가 돈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힘들군요. 하면서 엄마한테 통장을 맡기면서 내 이 돈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 모았습니다. 대학 졸업한 선배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부족하네요. 제가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입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 17세, 94년생입니다. 2011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연금가입 증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가정에 제일 처음으로 국민연금, 저희들도 다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증이 날아왔습니다. 저희 막내 이름 오건찬님인데 저희가 또 5명이 다 피부약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이게 퇴직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럼 자녀가 만약에 직장 가입자다. 그럼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집에 한번 7개월 되었을 때 집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아빠 큰일 났어 큰일.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 녀석이 직장에 돌아오면서 큰일 났다고 하니까 이제 꼼꼼하지 못하잖아요. 덤벙대는 거 아시죠?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하려면 최근관계를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일을 하니까 힘들게 하면서 야, 이 녀석 크게 사고 쳤구나. 돈거래 하나 붙이면 10억이 되고 하나 빼버리면 1억이 되는데 사고 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빠 그게 아니고 제 밑으로 신입사원 2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너 신입사원 되면은 막내 딱지 붙잖아.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요. 재무학과 출신의 27살짜리 형이 오고요. 회계과 출신의 26살짜리 누나가 오는데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배운 대로 잘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이 아이하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 형 누나 잘 해주고 있지? 아니요. 왜? 일을 그렇게 못해?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갔어요. 대학 졸업장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그 졸업장만큼 레벨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 2,600, 2,800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2,200부터 대학 졸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나 다시 88세대로 돌아갈래?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일 찾을래? 하면서 3개월 만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아이는 어디 가면 나에게 한 달에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주냐 하면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하고 나서 작년에 벌써 공군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사업자금 3천만 원 모아놓고 자녀 독립 2막을 이 녀석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도 빨리 취업을 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샵에 가서 취업을 하고 한 5, 6개월 하더만은 아빠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비만 관리사 이런 자격증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만두고 돈을 갖다가 5, 600만 벌은 거 가지고 비만 관리사 자격증 딴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툭 틀어 넣었습니다. 강남에 어느 학원에 갔더만은 이면서 기가 팔랑기잖아요. 대인관계 지능 뛰어난 아이들 기가 팔랑기입니다. 친구한테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자기 걸 못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시되 그런 아이들에게는 노라고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기가 발랑기는 그런 것 같다. 이 자격이 있다고 하면 국제적인 자격이니까 호주에 가서도 뭐 취업할 수 있고 하도 이게 너무 좋아. 돈 톡 털어놓고 6개월 동안 배웠는데 취업하는 게 쉽습니까? 힘들어 또 못하다가 또 다른 걸 또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너를 한다고 또 쫓아다니고 또 홈쇼핑 매니저 한다고 또 쫓아다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의 진가를 그동안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그거 하고 이런 아이들은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아이 키우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동생들은 길 잘 찾아가는데 이 녀석은 자기 길을 못 찾아가니까 자기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단 안 치고 너 인생이니까 너가 한번 살아봐.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죠. 그런데 그걸 참고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딱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이제 5년 되었습니다. 예, 일산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는데 피부 미용 부분에 이제 실장으로 인생이 그동안 경험을 인정받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장이 나왔어. 안 돼가지고 이 녀석은 1년 동안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 군에 가기 전에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아빠 한 달에 20만 원 용돈 주면서 기술 공짜로 배워주는 게 있네요. 어디냐? 예, 한국 폴리텍 대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충주 폴리텍 대학에 가가지고 컴퓨터 기계 설계 응용학과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인바디 의료기기 아시죠? 딱 처음에는 체지방하고 다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고 병력 특례업체 취직해서 이 녀석은 취업했죠. 월급은 연봉은 2,200만 원 잡았죠. 그리고 3년 근무하면 군복무까지도 해결되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갔습니다. 이 녀석이 동생으로부터 제일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이런 기계 만지고 설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중에 1등을 해가지고 스타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보너스로 50만 원씩 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익요원인데 신입 직원들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500만 원 인석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고 군 복무까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날은 아빠 통장에서 150만 원 빼주세요. 왜? 이거 살려고요. 이게 뭐죠?
아십니까? 예, 3D 프린터. 공간지각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관심거리죠. 그래 이걸 가지고 자기들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 녀석은 중소기업청에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6개월 만에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창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밑에 직원을 2명 중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독일 유학에 대해서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은 진로를 열어가는 거죠. 단지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에 아이들은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스펙 없습니다. 맨 밑바닥부터 일할 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죠. 조금만 더 탁 해주면 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 인생 부모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해줄 때 아이들은 자기 인생 길을 너무나 잘 찾아간다는 겁니다. 대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이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첫째는 상담 심리학과, 두 번째는 기계제어과, 막내는 실용영어학과입니다. 첫째는 한 학기 하더만은 학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하고 활동하면서 공부를 해야 에너지가 나는데요. 모니터 보고 앉아있으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만두라. 너 마음대로 방식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지금 막내 같은 경우는 2학년 마치고 지금 보내갖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 끝이 아니죠. 더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빨리 결혼해라. 세 놈 중에 누가 빨리 결혼하게 될지 다음에 혹시 강의 오면은 세 놈 중에 한 놈이 먼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녀 독립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제로 부부관계 깨면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부부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습니까? 예, 남은 여생. 자녀들은 5년, 10년 있으면 빠빠이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대학생만 되더라도 자녀들하고 얼굴 볼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은 50년 누구하고 더 있어야 됩니까?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교육 문제로 절대로 부부관계 깨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뭐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까?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올인하는 순간 아이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빠는 조금 다릅니다. 아빠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거에 저거에 이래 보니 아래 이래 하면서 지시 명령 통제하려고 하는 것부터 아빠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 부모에 있을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 사회 나가면은 귀중한 가치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올인해서는 안 되는 거 뭐죠? 경제적인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툭 다 털어주고 나면 부모 노후 없습니다. 누구한테 기대겠습니까? 자녀한테 기대게 되죠. 근데 자녀가 살아가야 될 2020년, 2030년은 어떤 세상입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30%, 40%를 세금 내고 복지국가가 됩니다. 자녀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자녀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자기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게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은 자녀가 힘들 때 기댈 구석이 있으면은 자녀도 안정감 있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 지원을 해줄 건지 지금 부부가 의논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희 가정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저희들 더 앞지죠. 그때 이후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대학 등록금까지만 대주겠다? 절대로 결혼 자금 대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 노후 없습니다. 부모가 결혼 자금 자녀들 다 대면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자금 대주시지 않으시되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가 두 사람이 살아가다 힘들 때 한 2, 3천만 원 다 해가지고 힘들지 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때 자녀는 정말로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혼한다고 5천만 원, 7천만 원 대주십시오. 더 안 해주냐고 합니다. 더 안 해주냐고. 자녀의 경제적인 한계 딱 정하십시오. 부부가 먼저 합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 공부하고 싶어. 그럼 너 장학금 받아.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먼저 일해보고 돈 벌어보고 또 공부하겠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해 나가는 부분이죠. 절대로 경제적인 부분 자녀한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십시오. 자녀들은 조금 있다가 떠나간다 했죠. 결혼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부모님은 또 누구 보고 싶습니까? 손자, 손녀 보고 싶죠. 지금 자녀들과 관계 끼고 나면은 자녀들 부모 안 찾아옵니다. 서울에는 벌써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제 상담소에도 그런 부모님이 60대 된 부모가 찾아옵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했는데 자녀는 그 밑에 있던 시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결혼하고 독립해가지고 3년 뒤부터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은 지금 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청소년 정도 되면은 부모도 어릴 때 꿈 있었잖아요. 지금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도 자녀가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부모도 내일 배운 카드, 계좌제 카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고용안전지원센터에서 어릴 때 꿈이 있었잖아요. 결혼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포기했잖아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도 좋지만은 청소년 자녀가 우리 엄마도 벌써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네?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살아있는 진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서서히 분리하고 독립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아이는 자기 인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보다도 건강을 챙기십시오.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죠? 9988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4일 만에 천국 가는 거. 부모가 만약에 병석에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금 부모 세대들의 가정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부모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관계 깨집니다. 너가 더 모셔, 너가 더 돈해, 너가 더 해. 부모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게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언하면서 빠이빠이 안녕 먼저 갈게 너희들과 함께 행복했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들이 다음에 쓸 책, 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진로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에서. 환하게 웃는 저희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음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녀가 어떤 기질과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의 관찰하는 정보를 정리하시고 아이들에게 그 길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라고 조금씩 인정해 주면서 권한을 하나씩 이양해 주십시오. 자녀 중에서 엄마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합니다.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부모한테 반항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땡큐. 너가 한번 해봐. 실수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실패를 감당하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인생 진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옥동자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45일간의 기나긴 여정을 아이들 셋의 학급을 포기하고 또 22년간의 부부 교사로서의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옥봉수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행기를 통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본 거,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녀들이 지금 그 공교육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그 틀을 깨고 나갔다 온 건데 그 또래 문화를 영위하지 못한 자녀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공교육 안에 있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다른 생활을 했을 때 자녀들의 어떤 그 다른 생각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 다 얻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들의 성향이 다 외양 성향이고 엄마 성향을 닮아서 활달한 성향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고 그 또래 문화를 접하는 부분에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있다가 여행을 떠났고 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서울로 옮기면서 아이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되지만은 그 부분도 실적으로 자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다 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고 또래 문화는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청년이 되어서 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또래 문화가 과연 그 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보게 될 때는 그 부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성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성, 부모 세대와 자기 세대에 있는 아이들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래들은 수평적인 관계성은 뛰어나지만은 위아래 수직성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직적인 관계성을 발달시켰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를 잃었지만은 또 다른 하나를 얻었다는 것에 저희들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성장해가는 그런 여행과 진로교육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2의 옥봉수 패밀리를 꿈꾸고 계시는 많은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좀 조언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힘든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신다면은 부모가 해주기보다 자녀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해볼게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내뱉는 순간에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인지를 하신다면은 그 아이에게 권한을 조금씩 이양해주고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갈 때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될 때 아이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기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먼저 행복한 삶은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자 아마 가슴 속에 느끼는 정도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는 가슴에 오늘 이걸 담아두고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알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진로 카페 545일간의 긴 여정, 많은 것을 포기했고 그 결단 속의 과정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 강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옥봉수 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